김영숙은 늘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30년 전 그녀는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동네에서 재봉사로 일하며 소박한 가정을 꾸렸다. 그녀의 남편 최영태는 동네 초등학교 교사였고 두 아이, 큰아들 민호와 딸 지은은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영숙은 매일 아침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아이들에게 김치와 멸치 반찬이 든 도시락을 싸주었다. 저녁이면 가족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영숙아, 너 같은 아내가 있어서 내가 매일 행복하다. 영태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녀는 종종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시골 마을에서 어머니와 함께 만두를 빚던 기억. 어머니는 손으로 반죽을 밀며 말했다. 영숙아, 만두는 정성이야. 네 마음을 담으면 누군가의 하루가 따뜻해져. 그때의 기억은 영숙에게 작은 보물이었다. 그녀는 언젠가 아이들에게도 그 레시피를 전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평온한 삶을 앗아갔다. 민호가 12살, 지은이 9살이던 1995년 영태가 학교에서 수업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달려간 영숙은 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했다. 여보, 우리 민호, 지은이 어떡해요? 영태는 끝내 눈을 감았고 영숙은 두 아이와 함께 홀로 남겨졌다. 설상가상으로 영태가 동료를 위해 보증을 섰던 빚이 드러났다. 2억 원이 넘는 빚은 영숙의 삶을 짓눌렀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는 영숙의 가슴을 찢었다. 지은은 말없이 엄마의 옷자락을 잡았다. 영숙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엄마가 너희를 지킬게.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다짐을 비웃었다. 집을 팔아 빚의 일부를 갚고 좁은 원룸으로 이사한 영숙은 낮에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밤에는 가정부로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 그러나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매일 밤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영숙은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민호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그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오토바이에 치인 민호는 다리가 부러졌고 수술비로 3천만 원이 필요했다. 영숙은 은행 문을 두드렸지만 신용이 없는 그녀에게 대출은 꿈 같은 이야기였다. 그때 시장에서 만난 한 여성이 그녀에게 접근했다. 김씨, 돈 급하지? 내가 아는 일 있지. 하루만 하면 학비 정도는 벌 수 있어.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영숙은 그 뒤에 숨은 어둠을 직감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민호의 수술을 위해 영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였다. 어두운 방, 술 냄새, 담배 연기. 그녀는 매일 밤 집으로 돌아와 샤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볼 용기가 없었다. 이건 아이들을 위한 거야. 딱 한 번만.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 한 번은 몇 달로 이어졌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민호는 수술을 받고 회복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숨겼다. 엄마가 야간 청소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 그녀의 거짓말은 아이들을 안심시켰지만 그녀 자신을 더 괴롭혔다. 결국 그녀는 그 일을 그만두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어? 그녀는 달빛 아래에 맹세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밝은 달빛이 원룸 창문을 비추었다. 영숙은 어머니의 만두 레시피를 떠올렸다. 만두는 정성이야. 내 마음을 담으면 누군가의 하루가 따뜻해져. 그 말은 그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남은 돈을 모아 중고 손수레를 사고 동대문 밤시장에서 만두 장사를 시작했다. 신선한 돼지고기, 잘게 썬 파, 그리고 부드러운 밀가루 반죽. 그녀는 하나하나 정성껏 만두를 빚었다. 손수레 위에는 작은 간판을 달았다. 달빛 만두,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첫날, 손님은 없었다. 젊은 상인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일부는 할머니가 여기서 뭘 하냐며 비웃었다.
차가운 바람이 손수레를 스치며 그녀의 손을 얼렸다. 하지만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만두는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거야.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첫 손님은 야간 노동자였다. 그는 만두 한 접시를 먹고 감탄했다. 할머니, 이거 집에서 먹던 맛이에요. 내일도 올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두 한 개를 더 얹어주었다. 이건 그냥 먹어. 힘내서 살아. 그녀의 진심은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다. 야간 노동자, 늦게까지 장을 보는 주부, 심지어 젊은 연인들까지 영숙의 손수레로 모여들었다. 만두 한 접시에 담긴 그녀의 이야기는 동대문의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시장으로 나가 만두를 빚으며 작은 행복을 찾았다. 아이들은 점차 자랐고, 민호는 대학에 입학했고, 지은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다. 영숙은 그들의 웃음을 보며 힘을 얻었다. 영숙의 손수레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었다. 매일 밤 다양한 사람들이 그녀의 만두를 먹으며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70대 박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내가 좋아하던 만두 맛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내 마누라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만두를 같이 먹었지. 할머니 덕분에 그때가 떠올라. 영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내일도 오셔서 마누라 생각하며 드세요. 그녀는 박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또 다른 손님은 가수 꿈을 꾸는 20대 여성 수진이었다. 그녀는 가족의 반대에 지쳤다고 토로했다. 할머니, 저 노래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해요. 포기해야 할까요? 영숙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수진아, 꿈은 쉽게 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길이 보일 거야. 그녀는 수진에게 만두 한 접시를 더 주며 미소를 지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약속했다. 할머니, 제가 성공하면 꼭 이 만두 노래로 만들어 드릴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민수였다. 대학생인 민수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어묵저묵 장사를 하며 영숙을 어머니처럼 따랐다. 할머니, 이 만두 먹으면 집 생각나요. 민수는 늘 밝게 웃으며 말했다. 영숙은 민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민수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돼.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할머니, 나중에 꼭 할머니 가게 차려드릴게요. 그의 말은 영숙에게 작은 꿈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장사가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영숙의 손수레가 인기를 얻자 시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를 노렸다. 어느 비 오는 밤 시장이 한산할 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영숙의 손수레 앞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시장 관리인 최 사장이라 소개하며 말했다. 김할머니, 이 손수레는 불법이에요. 계속 장사하려면 매달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돈이 많지 않아요. 손자 병원원비 때문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최 사장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죠. 할머니 같은 분은 방법을 알잖아요. 그의 말은 영숙의 가장 아픈 과거를 건드렸다. 20년 전 민호의 수술비를 위해 불법적인 일을 했던 기억. 어두운 방, 술 냄새, 담배 연기. 그녀는 그때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었다. 하지만 지금 손자 재민의 심장병 치료비를 위해 다시 그 길을 생각해야 할까? 재민은 민호의 아들로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 민호는 지방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재민의 병원비를 벌었지만 최근 일감이 줄어 영숙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영숙은 재민의 웃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 나 커서 의사 될 거야. 재민의 말은 그녀에게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안겼다. 영숙은 무너졌다. 그녀는 손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혔다. 내가 어리석었어. 재민이를 살리려다 다 망쳤어. 그녀는 달빛 아래 앉아 눈물을 흘렸다. 지은이 걱정하며 물었다. 엄마, 왜 갑자기 장사를 안 해? 뭐? 무슨 일 있어? 하지만 영숙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과 이번 사기를 숨기고 싶었다. 그때 민수와 시장의 상인들이 그녀의 집으로 찾아왔다. 박 할아버지, 수진, 그리고 다른 상인들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영숙 씨,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싸울게요.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민수는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제 친구가 최 사장의 계좌를 추적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으니 곧 잡힐 거예요. 영숙은 믿을 수 없었다. 너희가 왜 나 같은 사람을... 민수의 친구, 해커인 준혁은 최 사장의 가짜 계좌를 추적해 단서를 찾았다. 경찰은 최 사장을 체포했고 영숙의 돈 일부를 되찾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최 사장은 여러 시장에서 비슷한 사기를 쳐왔던 인물이었다. 그의 체포 소식은 동대문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상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영숙을 중심으로 뭉쳤다. 최 사장 사건은 시장 전체를 바꿨다. 상인들은 영숙의 손수레를 상징으로 삼아 동대문 밤시장을 달빛시장이라 이름 지었다. 사람들은 영숙의 만두를 먹기 위해 더 멀리서 찾아왔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고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영숙은 처음엔 망설였다. 내 과거가 알려지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하지만 민수의 격려로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섰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한때 절망 속에서 살았지만 이 시장에서 다시 일어섰어요. 제 만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건 희망이에요. 그녀는 과거의 잘못과 사기 피해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었죠. 하지만 이 시장 사람들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죠. 그녀의 진심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다. 방송 후 수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왔다. 할머니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숙은 되찾은 돈과 크라우드 펀딩 자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다. 달빛 만두라는 간판 아래 그녀는 매일 아침 만두를 빚고 오후에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만두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재미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고 이제 그녀의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박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찾아와 만두를 먹으며 말했다. 영숙 씨, 이 만두엔 사랑이 담겨 있어. 어느 달빛이 환한 밤, 한 낯익은 얼굴이 가게로 들어왔다. 20년 전 영숙이 불법적인 일을 하던 시절 그녀에게 돈을 주고 떠났던 남자였다. 그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김할머니,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당신을 아프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의 반지가 있었다. 당신이 이걸 팔지 않고 버텼던 걸 알고 제가 보관했어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았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 반지는 제 새 시작의 증표가 될 거예요. 그녀는 그를 용서했고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은 더 가벼워졌다. 그녀는 그에게 만두 한 접시를 건넸다. 이거 드세요. 그리고 앞으로 좋은 삶을 사세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민호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지방에서 힘들게 일하며 영숙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집만 됐어요. 재민이 병원비도 엄마가 다 냈잖아요. 영숙은 민호를 끌어안았다. 민호야, 너희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 엄마는 행복해. 그날 밤 영숙은 민호와 지은에게 과거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엄마가 너희를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었어. 미안해.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곧 엄마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를 위해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미워해요? 1년 후 영숙의 가게는 동대문의 명물이 되었다. 그녀는 지역 복지센터에서 만두 만드는 워크숍을 열었고 노숙자 쉼터에서 무료로 만두를 나눠주었다. 저도 한때 바닥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녀는 쉼터의 한 노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노인은 만두를 먹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 만두 먹으니 살아갈 힘이 생겨요. 어느 날 수진이 가게로 찾아왔다. 이제 가수로 데뷔한 그녀는 영숙에게 첫 앨범을 선물했다. 할머니, 그때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이 노래는 할머니를 위해 썼어요. 노래 제목은 달빛 만두였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수진을 끌어안았다. 수진아, 네가 빛나는 걸 보니 내 인생도 빛나는 것 같아. 그날 밤 달빛 시장에서 수진은 작은 콘서트를 열었고 영숙은 무대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영숙은 이제 강연 요청을 받고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인생은 때로 어두운 터널 같아요. 하지만 그 끝에는 항상 달빛이 기다리고 있죠. 그녀의 말은 듣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한 강연에서 한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저도 예전에 잘못된 선택을 했었어요. 할머니 이야기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영숙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걸 딛고 일어서는 거야. 오늘도 영숙은 가게 문을 열고 만두를 빚는다. 동대문의 밤하늘 아래 그녀의 가게는 희망의 등불처럼 빛난다. 재미는 이제 건강해졌고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 민호는 건설 일을 그만두고 영숙의 가게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간호사로 일하며 주말마다 엄마를 도왔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어느 날 박 할아버지가 가게로 찾아왔다. 그는 이제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만두를 먹으러 왔다. 영숙 씨, 내가 곧 미국에 사는 딸 보러 가. 거기 가서도 이 만두 얘기할 거야. 영숙은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가서 딸한테 이 만두 만들어 드려요. 제 레시피 가르쳐 드릴게요. 그들은 함께 웃으며 만두를 빚었다. 어느 달빛이 환한 밤, 영숙은 가게 문을 닫고 손수레를 바라보았다. 그 낡은 손수레는 그녀의 아픔과 희망의 증거였다. 그녀는 손수레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달빛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안고도 당당히 걷는다. 달빛은 그녀의 길을 비추고 그녀는 그 빛을 따라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김영숙의 달빛 만두 가게는 이제 동대문 밤시장의 심장이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가게 문을 열고 밀가루 반죽을 준비했다. 만두를 빚는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우아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는 시장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영숙의 눈빛은 젊은이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새로운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영숙은 가게로 향하던 길에 익숙한 얼굴을 마주했다. 동대문 시장에서 만두를 팔던 시절, 그녀를 도와줬던 젊은 상인 민수가 서 있었다. 민수는 이제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바쁜 삶을 살고 있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영숙을 끌어안았다. 영숙은 그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민수야, 이렇게 잘 지내니 내가 다 기뻐. 민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 제가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동대문 시장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꾸는 거예요. 전통시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젊은 세대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려고요. 그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 할머니가 필요해요. 달빛 만두를 브랜드로 내세워 시장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어요. 영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수야,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브랜드를? 그냥 만두나 빚는 게 내 일이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만두가 아니에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만두예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사랑해요. 할머니가 이 프로젝트에 함께하면 동대문 시장이 전 세계에 알려질 거예요. 영숙은 망설였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강연을 하는 것도 익숙해졌지만 이렇게 큰 무대는 처음이었다.
민수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큰 일은 젊은 너희가 해야지. 하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설득에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너를 믿고 한번 해볼게. 민수의 프로젝트는 달빛 시장 디지털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영숙의 가게는 캠페인의 중심이 되었고 그녀의 만두는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민수는 영숙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즈 영상을 제작했고 SNS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퍼뜨렸다. 영상에는 영숙이 손수레에서 만두를 빚던 시절, 시장 사람들과의 따뜻한 순간들, 그리고 그녀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이야기가 담겼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한때 절망 속에서 살았지만 이 시장에서 다시 일어섰어요. 제 만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건 희망이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영상 속에서 깊은 울림을 주었다. 캠페인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전국의 젊은이들이 동대문 시장으로 몰려들었고 해외 교포들까지 달빛 만두를 주문했다. 영숙의 가게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만두를 포장해 배송했고 그녀는 직원을 고용해야 할 정도로 바빠졌다. 그러나 이 성공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대기업 하나가 영숙의 브랜드를 사들이려 했다. 그들은 달빛 만두를 전국 프랜차이즈로 확장하고 영숙의 레시피를 대량 생산하겠다고 제안했다. 김할머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수십억 원을 벌 수 있어요. 대기업 담당자의 말은 달콤했다. 영숙은 혼란스러웠다. 돈은 재민의 미래를 보장하고 민호와 지은에게도 안정된 삶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레시피가 단순한 상품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만두는 내 마음이야. 대량으로 만들면 그 정성이 사라질 거야. 그녀는 밤새 달빛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민수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조언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의 유산이에요. 어떻게 이어갈지는 할머니가 결정해야 해요. 그 와중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대기업의 제안이 알려지자 일부 지역 언론이 영숙의 과거를 다시 파헤쳤다. 달빛 만두 할머니, 과거 불법 행위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온라인에 떠돌았다. 기사에는 영숙이 20년 전 불법적인 일을 했던 시절의 이야기가 과장되어 실렸다. 이런 사람이 시장의 상징이라니 부끄럽다는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다. 영숙은 가게로 찾아오는 손님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한때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던 단골 손님 중 일부가 발길을 끊었다. 가장 큰 충격은 재민에게서 왔다. 이제 중학생이 된 재민은 학교에서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다. 너 할머니가 그런 일을 했대. 재민은 집으로 돌아와 영숙에게 따졌다. 할머니, 그 기사 진짜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영숙은 재민의 눈을 볼 수 없었다. 재민아, 할머니가 너희를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었어. 하지만 그건 다 지난 일이야. 재민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날 밤 영숙은 가게를 닫고 낡은 손수레 앞에 앉았다. 손수레는 그녀의 아픔과 희망의 증거였다. 내가 너무 멀리 왔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놀라운 광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 수진, 박 할아버지, 그리고 시장의 상인들이 가게 앞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달빛 만두 할머니,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수진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할머니의 만두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에요. 과거가 뭐든 우리는 할머니를 사랑해요. 민수는 영숙에게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었다. 시장 사람들과 단골 손님들이 영숙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었다. 박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숙 씨, 당신이 내 외로움을 달래줬어. 그 만두 하나로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었지. 한 젊은 여성은 말했다. 할머니, 저도 실수한 과거가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다시 일어섰어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끌어안았다. 너희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재민과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영숙은 재민에게 진심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재민을 데리고
동대문 시장의 오래된 벤치로 갔다. 그곳은 그녀가 손수레로 만두를 팔던 자리였다. 재민아, 이곳에서 할머니가 너희 아빠와 이모를 키웠어. 힘들 때마다 달빛을 보며 버텼지. 그녀는 재민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편을 잃은 날, 민호의 사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순간들.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어. 하지만 그게 너를 아프게 했다면 미안해. 재민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영숙은 재민을 끌어안았다. 재민아, 너는 이미 강해. 그리고 할머니는 너를 믿어. 그날 밤, 재민은 영숙과 함께 만두를 빚으며 웃었다. 할머니, 이 만두 진짜 맛있어요. 나도 배울래요. 영숙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유산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었다. 민호와 지은도 영숙의 곁으로 돌아왔다. 민호는 건설일을 그만두고 가게에서 만두를 배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은은 병원에서 일하며 주말마다 가게를 도왔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어느 날 지은이 영숙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 재민이 대학 갈 때까지 이 가게 키워요. 엄마의 만두로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어요. 영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기업의 제안은 여전히 영숙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시장 사람들과 상의했다. 박할아버지는 말했다. 영숙 씨, 돈도 중요하지만 이 만두의 정성은 더 소중해. 수지는 제안했다. 할머니, 대기업 대신 우리끼리 브랜드를 키워보는 건 어때요? 민수 오빠가 기술을 도와줄 거예요. 영숙은 그들의 말을 곱씹으며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대기업의 제안을 거절하고 민수의 도움으로 달빛 만두를 독립 브랜드로 키우기로 했다. 민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했고 영숙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만두를 만들며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었다. 그녀는 가게 옆에 작은 만두 학교를 열었다. 고아원 아이들, 노숙자 쉼터의 사람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만두 만드는 법을 배우러 왔다. 이 만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거예요. 영숙의 말은 학생들의 가슴에 새겨졌다. 어느 날 영숙은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국전통시장 페스티벌의 개막식 연사로 초청된 것이다. 그녀는 처음엔 망설였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연사를... 하지만 민수와 재민이 그녀를 격려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릴 기회예요. 영숙은 용기를 내 제주도로 향했다. 페스티벌 무대에 선 영숙은 수천 명의 관객을 마주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한때 동대문 시장에서 손수레로 만두를 팔던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위해 잘못된 선택을 했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 시장 사람들, 그리고 달빛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이어갔다. 인생은 때로 어두운 터널 같아요. 하지만 그 끝에는 항상 달빛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기회는 언제나 있어요. 그녀의 연설은 큰 박수를 받았다. 한 노인은 무대로 다가가 말했다. 할머니, 당신 이야기 덕분에 내 아들과 화해할 용기를 얻었어요. 한 젊은 여성은 말했다. 저도 꿈을 포기했었는데 다시 도전해 볼게요. 영숙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함께 가요. 우리 모두 달빛 아래에서 빛날 수 있어요. 페스티벌 후 영숙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퍼졌다. 달빛 만두는 이제 한국 전통 시장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의 가게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영숙은 지역 복지센터에서 만두 워크숍을 계속했고 노숙자 쉼터에서 매주 만두를 나눠주었다. 저도 한때 바닥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녀는 쉼터의 한 노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느 달빛이 환한 밤, 영숙은 가게 문을 닫고 낡은 손수레 앞에 앉았다. 손수레는 이제 가게 한쪽에 전시물처럼 놓여 있었다. 그녀는 손수레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 순간
재민이 가게로 들어왔다. 할머니, 이거 봐요. 그는 그림책을 내밀었다. 재민이 학교 과제로 그린 책이었다. 제목은 달빛 아래 만두 할머니였다. 책에는 영숙의 손수레, 시장 사람들, 그리고 달빛이 반짝이는 그림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이 책이 나중에 세상에 나가면 모두가 할머니를 기억할 거예요. 재민의 말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재민아, 너만 기억해줘도 할머니는 충분해. 그녀는 재민을 끌어안았다. 달빛은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그날 밤 영숙은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그녀와 함께 만두를 빚고 있었다. 영숙아, 내 만두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웠어. 잘했어. 어머니의 미소는 따뜻해졌다. 영숙은 꿈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아임을 안고도 당당히 걷는다. 달빛은 그녀의 길을 비추고 그녀는 그 빛을 따라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